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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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주에 고난의 한 주를 보낸 자가발전 스튜디오의 월요일날 녹음하는데 무슨 소리야? 뭐야? 지난주에 문화예술 기획자 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하세요. 뭐야, 네, 나요? 소개해요. 너네. 네, 저는 개발하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이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개발 많이 했나요? 그렇죠. 뭐 네. 개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는 개발자 아망드입니다. 네. 네. 디자인하는 개발자시죠. 아망드 네. 씨입니다. 예. 디자인 외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그래요? 난 취미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문제야. 그 취미가 돈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럼 해야 뭐가 되는데. 그럼 취미가 아니야. 그렇지. 사실 이건 딜레마죠. 영원히.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든 겁니다. 네. 이번 주에는 사실 저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왜요? 우리가 어떤 이런 하이 테크니션 같은 그 특집을 하면 네. 이렇게 큰 호응을 못 받고 있지 않나 요즘.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컨텐츠를 준비해 보려 합니다. 이게 너무 지겨운 것들만 너네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 광고예요 지금? 네, 광고입니다. 네. 네, 어쨌든 이번 주는 그래서 두구두구 뭔가요? 이번 주는 음. 오스 특집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지. 그 운영 체제 특집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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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스마트폰으로 치면 iOS와 안드로이드가 있는 걸 테고. 그런 거죠. 네. 컴퓨터로 치면 뭐 윈도우즈가 윈도우, 있는 거고. 뭐, 네. 네. 윈도우만 있는 거죠. 네. 그쵸. 나머지는 보이지도 않아. 네. 그래서 그런 운영 체제를 특집으로 한번 다뤄보려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 걱정이 되지만 네. 앞서지만 오늘은 어떤 순서로 파트를 좀 나눠보실 거예요. 일단은 짜바리는 다 집어치우고 네네. 제일 큰 거 하나만 소개해도 될 것 같은데. 제일 큰 거는 뭔가요? 윈도우죠. 윈도우즈죠. 네, 그죠? 윈도우즈. 근데 뭐 역사부터 다룰 건 아니죠? 그거 아니죠. 옛날 얘기는 안 합니다. 멋있네. 음.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그 우리 자가발전 청취자들한테 굳이 윈도우즈라는 거에 대해서 이걸 얘기할 필요가 있나라는 걱정을 저는 했던 겁니다. 이게 윈도우의 특징이, 그러니까 윈도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의 특징이 네. 나는 컴퓨터를 많이 했으니까 컴퓨터를 잘해. 나 윈도우 잘 알아. 라고 하는데 네네.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냥 할 줄 일단 아는 비하하고 거, 보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할 줄 아는 거 인터넷 익스플로러 켜서 네이버 들어가는 거 정도고. 사실 그렇지 컴퓨터를 고친다라는 수준까지 가려면 네. 많은 그 고장을 겪어보고 음. 경우도 많이 겪어봐야지. 시행착오가 그런데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그런 상태가 되면 그냥 뭐 맡기죠. 그쵸. 어쨌든 전문가한테. 네. 고장을 잘 내야 또 고치는 것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처음에 배웠을 때 제가 그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컴퓨터 하는 걸 되게 싫어했었어요. 고장을 내서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집에서 게임하는 거 자체를 싫어했는데 그때부터 그 시절에 게임을- 저한테는 컴퓨터는 게임기였거든요. 그쵸. 네. 뭐 그 시절이야? 지금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아버지가 이제 키보드를 빼갔지. 음. 그래서 학교 컴퓨터에서 키보드를 빌려다가 내 빌렸다고 표현을 하시네? 키보드를 몰래 숨겨놓고. 근데 아직도 안 돌려줬잖아. 무슨 말이에요? 장기대여지. 아버지 없을 때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그 키보드 꽂아 썼어요. 한번 걸렸더니 네. 그다음에 아버지가 컴퓨터 뚜껑을 여신 거야. 네. 아버지는 컴퓨터를 모르셨거든. 근데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빠질 법한 걸 부품을 뺐어. 뭐예요 그게 그게? 그 램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쵸. 근데 나도 그걸 모르잖아. 그 시절에 딱 열어봤어. 그때 뭐 그 스마트폰 카메라나 이런 게 있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머릿속으로 대충 외우고 그 친구 집 가서 친구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컴퓨터를 열었어. 그래서 빌려왔어. 아니 그걸 잠깐 빌렸어. 아니 그 두 개 중에 없는 거가 뭔지를 계속 찾았어. 대조를 했구나 머릿속으로. 대조를 했어. 근데 램인 거야 그게. 램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지.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똘레똘레 이제 돈을 들고 네. 서울의 용산 전자상가에 와서 램 사러 왔는데요. 라고 그랬다가 얼마까지 램 알고? 수면에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번 왔어 램을. 사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서 또 고쳤더니 또 이제 아버지가 그 다음에 컴퓨터를 다시 열어가지고 CPU를 빼셨지. 아이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한 3번 반복하다가 내가 계속 고쳐내니까 아버지가 그 캐비넷 같은 거에다가 그냥 컴퓨터를 넣어버렸어요. 못 열게. 그래서 다른 컴퓨터를 또 진짜 빌려왔어. 그렇게 하시지. 근데 이제 아버지 딴에는 이제 방법을 강구하셨던 거지. 네. 참 생각해 보면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날 또 이렇게 키우시느라고. 네. 뭐 그래서 윈도우 생각하니까 또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네 아버지 특집은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넘어와서
운영체제 특집인데 윈도우즈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죠. 네,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을 했고요. 네. 데스크톱에서 쓰는 OS 중에는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에서 쓰는 OS 중에 가장 높은 점유율이죠. 그러니까 윈도우는 컴퓨터랑 동의어죠. 그렇죠. 이제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예전에 비해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예전이 너무 엄청나서 사실 떨어져도 큰 의의가 없는. 제가 그렇죠. 오늘 2부 때문에 이걸 조사해 왔는데 윈도우의 점유율은 오늘 기준으로 약 전 세계 92% 정도를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전 세계 옛날에 컴퓨터의- 98%였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2%만이 다른 운영체제를 썼던 거예요? 그렇지. 전 세계 사람들 그렇죠. 중에? 그러니까 세계가 얼마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지. 네.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걸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윈도우라는 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아까 말했듯이 옛날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네네. 왜냐면 역사를 알아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요즘 쓰는 거에 대해서만 알아보면 되니까. 너무 당연해졌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개념부터 살짝 훑고 요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윈도우의 가장 또 특이한 설명 중에 하나는요. 네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법 복제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그치. 그건 부정할 수가 또 없겠다. 다들. 그지? MS에서도 사실상 포기했다고 봐야 되죠. 이거. 그치. 그렇죠. 네. 근데 또 웃긴 건 가장 많은 불법 복제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아, 불법 복제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네. 왜냐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해킹을 하고 네. 하려면 윈도우가 있어야지 하잖아. 그치. 운영체제가 어쨌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윈도우일 테니까.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네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네. 케이스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특집 때 윈도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 표준어로 정확하게 뭐라고 부른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뭘 그 기억할 것 같이 있습니까 그거를. 윈도우즈. 아니야,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를 네. 표준으로 삼고 있고요. 네.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는 윈도. 아 윈도야? 네, 윈도. 윈도야? 하지만 MS는 윈도우를 민다는 거.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고 뭐 상표권 같은 거는 뭐 넘어가고요. 어려운 거는 이제 제낄게요. 복잡한 문제니까요. 네, 그래서 버전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사실 지금 시대에서 현 시대에서는 윈도우 10만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윈도우 쓰는 사람으로서 생각은 하거든요. 이제 10이 뭔가 10부터 시작 이런 네. 느낌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요즘 그래도 XP를 쓰는 곳도 많고. 사실 그렇지. 네. 저는 최근에 충격받았던 게 이제 XP 얘기해 주실 거지만 XP가 나온 지가 뭐 한 몇 년 정도 됐죠? 한 20년 됐잖아요. 그지, 한참 됐지. 거의 한 20년 되다 보니까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한참 전에 없어졌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왜 어디서 이게 왜 아직까지 쓰고 있냐고 느꼈냐면 며칠 네. 전에 그 기차 SRT를 탔어요. 수서 고속. 그 새로 나온 기차. 네네. 그걸 탔는데 그 왜 방송 나오잖아요 기차 네, 안에. 네. 그게 윈도우 XP를 쓰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치. 그래서 저게 무슨 우주선도 아니고 아직도 SRT에서 윈도우 XP를 쓰고 앉았어. 안정성 이러면서 쓰고 네. 절대 안 튕기는 OS야 뭐 이런 네. 느낌인가 그런 생각도 네. 들었고. 사실 엄청 불안정한데요. 네. 근데 뭐 일단 은 실장은 10만 알아면 된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XP, 뭐 7, 8, 10 이런 거 다 훑어봐야 되니까 네.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지만 한번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네, 그래서 버전별로 이런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윈도우를 이제 전체적으로 훑을 거예요. 네. 네, 그 중에 제가 오늘 좀 특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는 네. 권한이라는 겁니다. 권한. 이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알 필요도 없고 약간 사실 알면 좋은데 그렇죠. 관심 밖의 일이겠죠. 아니 근데 알아야 돼. 네. 알아야 돼. 이게 왜냐면 오늘은 윈도우 특집이 아니라 운영체제 특집이니까 그렇지. 이 약간- 권한은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 그렇죠. 그럼. 관점을 넓게 보고 얘기를 네. 드릴게요. 먼저 윈도우에 권한이란 게 있어요. 사실 운영체제의 모든 것에 권한이란 게 있는 거죠. 운영체제란 것은 항상 권한이라는 게 있죠. 따라다니죠.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루팅이라고 하는 것도 네.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윈도우에선 이걸 UAC라고 불러요. UAC요. 들어보셨나요? UAC. 우와.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건 은실장 방구 소리고요. UAC 때문에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네, 이게 유저 네. 어카운트 컨트롤이라고 해서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일반적인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혀 관심 밖에 두더라고요.
근데 항상 만날 겁니다. 요즘 걸로 비유를 들자면요. 네. 인터넷을 하다 보면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내가 쓰던 게 다 사라지고 7, 10 뭐 네네. 이때. 그리고 가운데 팝업창이 하나 떠요. 이거를 뭐 신뢰하냐 뭐 이런 식으로 예 아니요 고르는 그런 게 뜰 때가 있죠. 윈도우 7 아니 XP 시절에는 그 위에 노란 창이죠. 그건 이제 네. 액티브엑스에 관련된 거고 네. 그거 말고도 떴어요. 예 아니요로 말하세요. 신뢰를 조금 하긴 하는데. 네. 네, 뭐. 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끌 수도 없고요. 지금은. 네네. 그러니까 네. 예전에 XP나 7 이럴 때는 끌 수가 있었어. 네네. 근데 요즘은 끄지도 못하고 무조건 써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아까 말했던 권한이란 게 뭐냐면요. 이 운영 체제를 총괄하는 관리자 계정이 있어요. 네, 그렇죠. 관리자라는 네. 개념이 있는 거고 네. 이제 우리는 그 관리자한테 뭐 해도 돼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내가 쓸 수 있는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회원 가입을 하듯이. 그래서 그걸 로그인을 해서 우리가 뭐 바탕화면도 보고 이것저것 하는 건데 네네.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야 너 컴퓨터에 중요한 파일들을 내가 고쳐야 돼. 건드려도 되겠니? 건드려도 될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이 이제 UAC가 일어나서 하는 건데 이게 XP나 이럴 때는 거의 없었어요. 그 없었지, 관리가 사실.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 계정만의 특화. 그러니까 그 윈도우에서도 사실 윈도우 처음 설치하면요. 네. 컴퓨터 키면 뭐 계정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정을 여러 개를 할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 청취하시는 분들 그렇지. 중에. 근데 7, 뭐 XP 이때는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도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때는 그냥 네. 계정이 여러 개다지 뭐 근데 권한에 대한 그런 거 없었지. 10, 왜 내가 10을 자꾸 이렇게 칭찬을 하냐면 네. 10부터는 그걸 명확하게 나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아주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권한에 따라서 이따가 제가 개인적인 그 응용법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권한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들이 뭔가 조작을 하는 걸, 그러니까 시스템 파일을 네. 망치는 것, 이런 것을 방지해 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시스템 파일을 고치게 되면 뭐 네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오면 컴퓨터 망가지잖아. 그치. 네네.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인터넷을 쓰다 보면요. 대부분 이걸 건들겠다고 말을 하죠. 왜냐면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아니면 뭐 공인인증서 할 때 네. 액티브엑스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 파일을 건드려야지 뭘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서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이 키보드와 사용자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그치. 역할들을 하는데 총괄. 그 중간 과정을 얘가 가져가서 이게 제대로 들어오는 건지 내가 한번 확인해볼게 하다 보니까 네가 뭔데 여기 확인하려고 그래? 이런 느낌으로 이제 창을 띄워주는 거죠. 정확한 묘사네요. 얘가 네가 뭔데 확인하려고 야 이거 확인하라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용한테. 내가 한국의 유명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인데 네. 말이야.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뭔데 이게 지금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네 보안을 위해서 보안 좀 내려봐 같은 정확한 말도 안 표현이네요. 되는데 네. 그런 거죠. 야, 마이크로소프트 보안이 조금 불안하니까 내가 한번 보안을 좀 볼게 이러는 네, 거죠. 그런 건데 어쨌든 이게 문제는 아주 좋은 기능인데 사람들이 얘를 누르는데 너무 익숙해진 거야. 그냥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간 특징이에요, 진짜로. 이거는 얘를 아니오를 누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왜냐면 아니요 누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필수적으로 얘를 누르다 보니까 나는 모두 얘가 있었으면 좋겠을 정도야. 이게 솔직히 우리 한국에서는 좀 실용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네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하는 개념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해외권에서는 이걸 자기가 인터넷 쓰다가 이 창이 뜨면 네. 이제 그때부터는 이 사이트를 의심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원래는.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이제 되나 보다 뭐가 이런 느낌이 들지. 약간 켜졌네. 그때거든. 뭐가 켜졌네. 뭐가 켜졌네. 이런 느낌. 그런데 네. 여기 이제 잘 보시면요. 글씨 문구가 뭐 예를 들어 녹색이나 파란색 네. 혹은 노란색 혹은 빨간색 이렇게 나눠져요. 세 가지로. 네네. 예전에 우리가 공인인증서 얘기를 하면서 인증서라는 개념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인증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과 일치한다라고 하면 녹색 혹은 파란색,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다. 믿을 만한. 그렇죠. 그렇게 뜨는 거고요. 네. 인증서랑 매칭이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있는데 인증서가 없다라고 하면 노란색이 떠요. 그럴 땐 보통 알 수 없는 게시자라고 표시가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프로그램 만든 애가 안 써놨어. 그럼 빨간색으로 뜹니다. 해킹의 위험이 진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땐 좀 불안한 거지. 네. 빨갱이구만. 근데 우리나라 건 빨간색이 많이 떠서 네. 그것도 얘를 눌러야 하는. 우리나라는 인카 뭐 이런데 네. 안 전 내면서 몰라요. 만들어도 빨간색이 떠요. 전 몰라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잘 보고 누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UAC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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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넘어와서 윈도우가 요즘 시대로 넘어오면서 안정성이 좋아졌다라는 말이 많아요. A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에잇? 그 윈도우 에잇? 비스타 못지않게. 그럼 그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런 식으로. 아니 뭐 의도하시는 방향이 있으시면 방송을 뭐 해보세요. 아니요, 말씀하시는 대로 흘러갈게요. 그러면 그 A씨 네, 그 비스타 윈도우 비스타를 출시하고 네, 공식적으로 자기들은 비스타는 실패작이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세븐이 나오고 세븐은 의외로 성공적이었어요. 많이들 썼으니까. 네. 그리고 에잇은 지금 생각하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존재가 아닌가. 정확하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홍보를 할 때요. 네. 윈도우의 역사를 설명하잖아. 네. A 부분은 지워져 있어. 그러니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뭔가 가려져 있는 형태로 나와요. 흑역사.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 패널이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거는 넘어갈게요. 뭐 네, 이런 식으로 이건 뭐 언급하는. 에잇은 다들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이런 느낌. 이게 왜 그러냐면 에잇을 먼저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에잇은 우리가 아는 윈도우의 특징은 바탕화면에 아이콘 한 5개 있고 밑에 시작 버튼이 있죠. 그렇지. 근데 에잇부터 시작 버튼이 삭제되었어요. 그렇지. 그 망할 짓을 했죠. 네, 이것 때문에 5살이 넘도록 점유율이 3%를 못 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스타보다 더한 망작이다 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떤 윈도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새로운 UI면 거기 적응하면 완전 편해라고 하는데 내가 왜 거기 적응해야 돼? 그렇지. 그치. 사실 나는 시작 버튼 누르려고 윈도우 샀는데 윈도우 버튼이 없어. 아니 시작 버튼이 없어. 근데 제 주변에 이걸 윈도우 8부터 본격적으로 그 노트북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전까지는 컴퓨터에 크게 관심이 없다가 윈도우 8이 나올 때쯤에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내 컴퓨터라는 게 제대로 생긴 거지, 노트북이. 그렇지. 그래서 윈도우 8에 완전히 적응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 친구는 방금 얘기한 대로 편하대요. 그 그럴 수 노트북이 있지. 그 타블렛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초창기 탭북 같은 거였는데 맞아요. 그 UX가 굉장히 좋대요. 윈도우 8은 윈도우 8 전엔 7이었는데 어쨌든 네네. 넘어와서 8은 정확하게 말하면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터치 스크린에 조금 적응을 할수 최적화되어 있는 있던. 아직 최적화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시절에 최적화를 시켜오려고 노력했었던. 네, 그러니까 터치 스크린을 고려해서 만든 UI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클릭을 하는 데는 오히려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걸 고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낀 건데 반대로 터치하시는 분들은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든 거죠. 괴리감이네요. 어떻게 보면 과도기에 있을 법한 괴리감.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에잇에 대한 설명을 많이 안 드릴 건데 왜냐면 2013년 MS 1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요. 윈도우 8이 망했지만 7이 여전히 잘 팔려서 수익이 났다라고 발표가 있기 때문에 8은 그냥 지워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네. 동생이 좀 못났네요, 형보다. 네. 그럼 8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7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겠네. 네. 거꾸로. 7은 우리가 맨날 XP가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XP가 초대박이 났는데 초초대박이 난 게 7이에요. 그지. 차세대 XP였죠. 그렇죠. 윈도우 시리즈의 정점을 찍었어 그때. 네. 어떤 면이 근데 유독 더 그랬습니까? 일단 XP보다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훨씬 더 향상이 됐고 네. 뭐 성능도 향상됐고 그리고 UI 자체도 미려해졌기 때문에 그치. 예뻐졌지. 세븐부터. 그렇죠. 좀. 그리고 XP 나오고 한 10년 돼서 이제 7이 나왔으니까 네. 사람들이 보기에 비스타는 잊혀졌고 비슷하는 비슷한 있는 그 일단 윈도우 다음에는 2글자 이내로 끝나야 되는 그 숫자들인데 네. 비스타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였어. 이름을 잘못 지었어? 네, 그리고 세븐에서 저는 세븐도 좀 적응 못했던 게 네. 일단 그 아이콘 모양, 그 시작 아이콘 모양이 시작이란 글자가 없었어. 맞아. 둥그런 구슬이었어. 둥그런 구슬이었어. 그래서 그게 되게 이상했고 네. 그다음에 고전 테마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어요. 그것도 항상 근데- 바꿔서 썼어. 근데 저는 그게 한 단으로 나오는 게 좋았어요. 시작 메뉴가. 네네. 시스템 종료, 뭐 실행, 네. 프로그램 이게 있는데 세븐부터 이게 2단으로 나오는 거야. 맞아. 자주 쓰는 프로그램이 갑자기 뜨는 어, 거야. 그- 재수없게. 꼰대죠. 아는 정확한 가장 이상적인 꼰대의 기본 자세죠. 아니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네. 세븐이 정점을 찍었다니까 뭔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꼰대라고. 내가 네. 꼰대라고. 어. 네. 근데 이게 왜 한 줄이 하냐? 나 때는 말이야. 그렇지. 세븐이 어느 정도냐면요. 비스타가 출시되고 6개월 만에 세븐 개발이 시작이 됐어요.
비스타가 그래야지. 망했기 때문에. 그 낌새를 챈 거지 빨리. 이건 안 되겠다. 야, 큰일 났다. 그래갖고 그 세븐의 베타 버전이 나온 적이 있어요. 네네. 그게 2009년인가 그럴 거야. 네네. 일찍 저도 나왔네요. 그때 받아서 썼거든요. 저도요. CD 2장으로 돼 있어. DVD 2장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도 진짜요? 기억을 해. 근데 그게 베타 버전도 시중에 팔리던 비스타보다 좋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세븐이 사람들이 엄청 기대를 했는데 음. 출시되고 나니까 역시 하면서 다 사서 좋은 쓰는 거야. 거야. 근데 뭐 저는 제 기억에도 세븐부터 아까 네. 얘기했던 그 계정 사용자별의 계정이 명확하게 역할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10에 와서 그게 극점을 찍었지만 네. 세븐 때도 계정을 나눠 만들면 그 의도한 컴퓨터 관리자의 역할대로 쓸 수 있었거든요. 그쵸,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혹시 세븐 다음에 뭐라고 했죠? 8이잖아요. 8. 8 다음 뭔지 아세요? 8.1. 그렇죠, 8.1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 같은 거죠. A10 힘든 상황을 구세해줬어. 확장팩 같은 거. 8.1부터는 시작 버튼이 있어. 아 그래요? 시작 버튼을 추가하는데 1을 붙여준 거야. 그러니까 시작 버튼을 넣어서 재출시한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데 야, 미안하다. 시작 버튼 생각 못했다 이러면서. 네. 다 만들었는데 이거 빼먹었네. 야, 그래 9.1을 붙였어 급하게. 근데 어쨌든 윈도우 자체로 보자면 엄연히 다른 OS예요. 그렇지 완전 후속 다른 버전이 아닙니다. 이름을 1이 왜 붙었다고.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네. 그래서 윈도우 8에서 시작 버튼이 삭제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몰락 얘기가 나오다가 그렇지. 8.1에서 다시 부활을 했죠. 네. 그리고 이때부터 윈도우의 그 윈도우 8 뉴 스타일이라고 하는 UI가 있어요. 그때는 네네네. 이제 메트로 스타일이라고 불렀는데 네. 시작을 누르면 격자형으로. 네, 바켓스들이 막 올라오는. 그렇죠. 네. 원래는 그게 아니었잖아. 네. 근데 그게 이제 화면이 좀 더 윈도우 스타일로 개선이 많이 됐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는 8에서는 터치 스크린에 좀 고려가 많이 됐다고 했잖아. 터치 스크린만 생각을 했었다면. 근데 이번엔 마우스 사용자도 같이 고려를 했기 때문에 사용성이 많이 개선된 편이에요. 그 농담으로 아망드랑 방금 웃으면서 뭐 야 미안하다 뭐 이거 하나 빼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때 당시에 업데이트 근데 윈도우 사용자로서 입장은 무슨 생각이었냐면은 네. 그 8을 쓰던 사람들이 8을 처음 출시를 할 때 야 이건 타블렛에서 이렇게 쓰게 될 거야 이제 이게 컴퓨터의 미래야 하고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그렇지. 아직 시기상조인 걸 알고 큰일 났네 하고 그냥 급한 대로 약간 급한 불 끄는 느낌으로 추가한 게 8.1이었었어요. 제 생각엔 마우스 네. 인터페이스나 느끼기에. 이런 것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했으면 기존부터 출시를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네. 이제 혼났으니까 마지못해 넣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 8이 나오게 된 이유는 터치 스크린을 고려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고려한 이유는 윈도우가 너무 이제 지원하는 기기들이 많았어요. 그렇지.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핸드폰, 뭐 아이패드 같은 이런 태블릿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각자 다른 윈도우 버전을 넣어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파편화가 된 거야. 얘는 합쳐야겠다 해서 어디서든 돌아가는 윈도우를 만들자 해서 나온 게 8이었는데 이게 AC가 돼버린 거지. 너무 큰 그림을 잘못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어쨌든 8을 시작으로 해서 요즘은 이게 많이 합쳐진 수준이고요. 8 때는 이런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계정에 대한 개념이 나왔어요. 그게 맞아요. XP나 98 쓰던 사용자분들은 MSN이란 메신저를 쓰면서 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네. 뭐 자주 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죠. 메일도 있고요. 그렇죠. HOT 메일 하면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건데 어쨌든 요즘 분들은 잘 몰랐는데 이게 이제 윈도우 8 시점부터 다시 네. 좀 보편화되기 시작을 했죠. 네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정에 대한 개념이 등장을 했고요. 그 모바일 디바이스랑 연계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부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하려는지는 알았어요, 사실은. 그치. 의도가 딱 보이잖아. 왜냐면 그때쯤에 그 타블렛들 그리고 스마트폰이었죠. 그 루미아였나요? 루미아예요. 윈도우용 그 스마트폰들이 나왔었어요. 노키아 루미아 네, 이런 거. 시도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거를 통합시키는 게 처음에 이제 목표였었는데 사실상 거하게 말아먹은 거죠. 그거를. 그렇지. 꿈이 좀 네. 컸지. 아직 네. 시기상조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드로이드가 그때 당시에 안드로이드 초창기 때 네. 처음에 켜질 때 구글 계정을 입력하고 그 기계를 등록하는 모습이 윈도우 입장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너무 부러웠던 거야. 그러면 그렇지. 사실 거기 안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로 다 끌고 올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계정이라는 걸 급하게 그것 역시 넣지 않았나. 맞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들어왔어요. 그 스토어는 또 죽을 썼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윈도우 8 시리즈는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저도 방금 들으면서 그런 게 있었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마치 꿈을 기억 속에 꾼 듯이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이 나는데 딱 그냥 떠오르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그거 덕분에 10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죠. 네. 근데 8 때문에 8 때 변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UI라든지 큰 뻘짓들을 많이 해보다 보니 그리고 내 컴퓨터랑 사용자 폴더가 그때부터 합쳐졌어요. 그렇죠. 뭐 예전 거 사용하시던 분들은 내 컴퓨터라는 그 폴더랑 네. 그리고 사용자라는 데를 들어가면 이제 유저 내문서, 폴더 내문서. 안에 내문서 말고 유저 안에 이제 그 사용자 이름이 있고 네네네. 그 안에 뭐 바탕화면이라든지 이런 폴더가 있었는데 그게 내 컴퓨터랑 합쳐진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그 혼란을 좀 줄였죠 이제. 그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8부터는 그게 합쳐졌고 어떻게 보면 7 이후로 윈도우를 사용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요즘 써보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지금 XP 계속 쓰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그게 아니고 제가 딱 그 케이스인데요. 네. 제가 맥을 처음 쓴 게 중3, 네. 중2, 중3 이때부터 맥을 썼거든요. 네. 그때는 그때가 그 전까지 XP가 쓰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전까지만 XP 쓰다가 맥을 쓰다가 얼마 전에 윈도우 10을 쓰려고 하니까 제가 이래봬도 정보기기 운용 기능서도 땄는데 네. 말이야. 컴퓨터 전공인데 그 말이야. 컴퓨터 전공인데 아니 장치 관리자가 어딘지 못 찾겠는 거야. 너무 어려워진 거야. 장치 관리자 제어판에 가면 다 있었는데 제어판이 없어. 장치 관리자 코타나 누르고서 장치 관리자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이랑 이게 생각하는 게 아예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장치 관리자를 어디서 찾야 되는지 실행이 어디 있어? 내가 DXDIAG 좀 쳐봐야겠는데. 아니 그래서 나도 사실 적응한 게 아니라 네. 저도 그 중간에 텀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나는 합의를 본 게 코타나에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다 어디 있어요, 숨어 있는데 살 수가 없어서. 내가 XP나 7 시절에 알고 있던 그 폴더 이름 있잖아요. 장치 관리자 또 뭐 있어? 성능, 뭐 가상 메모리, 아니면 뭐 파티션, 공유, 레지스트리. 이런 거를 그냥 어디 있는지 못 찾잖아. 그럼 코타나 누르고 거기다 한글로 치면 나와요. 참 그거는 숨겨진 팁입니다. 꿀팁. 그 아까 말했던 아망드 시대랑 이제 에잇으로 딱 갈려지거든요. 대아망드 시대. 그 대아망드 시대 때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윈도우하고 알파벳 R키를 누르면 실행창이 떠요. 거기다가 이게 뭘까요? P 브러쉬라고 치면 뭐가 켜질까요? 피브러시 페인트 아니 저기 포토 그 그림판. 그렇죠. 그림판이 피브러시 켜졌습니다. 그림판이. MS 페인트 아니에요? 둘 다 됩니다. 아 그래? 나 MS 페인트 피브러시 뭐지 이 생각하고 있었어. 사람들이 이제 시작 버튼을 가서 보조 프로그램 그림판 안 하고 좀 아망드 시대 때는 윈도우 컴퓨터 좀 알키 한다는 딱 사람들. 실행 눌러서 MS 페인트 아니면 노트패드 하면 뭐 어떨까요? 메모장. 메모장이지. 그럼 태스크 MGR 데스크 MGR 작업 관리자.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띄웠어요. 그러니까 이거 스피드 퀴즈로 만들자.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배워가면서 썼어야 되는 거였어요. 맞아.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래서 그땐 컴퓨터 학원이 진짜 잘 될 수밖에 없었어.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잠깐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그 윈도우를 설치할 때 기본으로 깔리는 프로그램들인데요. 네. 이게 이제 그 내 컴퓨터 안에 C 드라이브 안에 뭐 시스템 파일을 저장해 놓는 공간이 있어요. 시스템 32 네. 밑에 빈. 바뀌었습니다 또. 네. 네, 어쨌든 거기에다가 파일을 저장해 놓으면 시작해서 실행해서 실행을 하면 켜져요. 네, 그렇지.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비밀 폴더를 만들면 그 시스템 폴더 안에 만들어 놔. 안 지워져. 실행해서 내가 만든 폴더 이름을 치면 바로 그게 켜지는 거야. 그게 너무 좋았어 난. 잘했어.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랬는데 이제 아망드 시대가 끝났죠. 이제 윈도우 8이 완성된 버전으로 나오는 게 윈도우 10입니다. 그렇죠. 윈도우 10은 윈도우 8의 후속작이자 마지막으로 넘버링되는 OS다. 이제 넘버링은 안 할 것이다. 네. 참고로 윈도우 10이 생각해보면 왜 윈도우 9이 아니야? 8 다음에? TMS 윈도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런 동양의 한 나라에서 윈도우를 만든다길래. 윈도우 9으로 네. 만들었다는데.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는데요. 옛날 컴퓨터들을 보면 윈도우 95나 98 버전을 윈도우 9로 시작하는 거 이런 식으로 체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 9 하면 옛날 거랑 호환이 안 될까봐. 그러니까 네. 일부 요즘 인터넷 들어가 보면 뭐 넷스케이프 8.0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윈도우 95나 98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XP 식으로 이상을 뜰까 봐.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떠야 되는데 윈도우 9이니까. 윈도우 9이니까 윈도우 9 하고 그 뒤 거를 검색 그렇지. 체크한다. 그럴 수 그렇기 있겠네. 때문에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10으로 했다라는 그 주장이 설이 있고. 네. 가장 대표적인 설득력 설이에요. 있다. 네. 어. 그래서 뭐 요즘은 아까 말했지 넘버링 이제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윈도우 10 이후로는 다음 버전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겠다. 10점 몇 이런 건가 보지. 아, 그렇죠. 10점 몇도 아니겠네. 그냥 윈도우 10 몇 점 몇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니, 윈도우 10 그러니까 10.1, 10.2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윈도우 그걸 키면요.
윈도우즈라고만 떠요. 그 사과 시럽이 하는 짓을 좀 따라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걸 보면 이제 맥OS 얘기가 조금 연상이 되겠지만 그건 이제 2부에서 아망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네네. 그래서 뭐 윈도우 10에 가장 말이 많았던 건요. 불법 사용자들도 정품으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해줬지.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극단적인 대인배 마인드. 그러니까 이게 불법으로 일단 깔아요 윈도우를. 그리고 10을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면 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윈도우가 인증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걸 다 지우고 윈도우 10만 깔아도 이제 인증이 됐잖아. 그럼 공짜로 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이거 부분은 그때 우리 이발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능적인 그 배포 방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이게 이걸 쓰게 함으로써 그 기존에 계속 올라오라고 얘기를 해도 올라오지 않던 사용자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걸 그 맥이나 애플이 잘하는 것, 애플이랑 안드로이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운영 체제에 있어서는 그냥 무료로 계속 배포를 한 거죠. 그걸 이제 자기들도 하고 싶었던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전에도 불법 복제를 막지 않았어요. 개인 사용자들을 한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이게 뭐 점유율 높이려고 이거 점유율 98% 그거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걸 잠재적 고객으로 봤어요. 그렇죠. 얘가 어쨌든 나중에 커서 정품을 쓰게 될 거고 이 플랫폼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거야. 결국 얘가 회사에 들어가거나 공공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용 사용자에서 기업 사용자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걔는 저 윈도우밖에 못 쓰는데 윈도우 사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펴나가는 게 되게 똑똑했던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도 이런 정책을 펼치긴 했어요. 뭐 해킨토시 이런 거에서 뭐 넘어가고 그것도 어쨌든. 그래서 윈도우 10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윈도우 10이 정말 대단해요. 네. 잘 알아요. 대단해요. 네, 대단한데 일단 저는 개발자니까 개인적으로 몇 가지 뽑아보자면 먼저 모든 게 통합된 플랫폼이에요. 뭐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는 아니 그 스마트폰이나 타블렛까지 윈도우에서 유니버셜 윈도우 플랫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모든 윈도우가 통합되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HTML, 뭐 자바, 안드로이드 아니면 iOS 이런 것까지 다 통합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통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윈도우 폰용 캔디 크러쉬 사과는요. iOS 코드를 가져와서 MS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넣어요. 그러면 MS에 맞게 나와요. 그대로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후발주자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다른 플랫폼에 있는 것들을 대응을 해놨다는 거죠. 네, 걔네를 그냥 다 가져올 수 있게 그대로 쓸 수 있게 해놔서 야 이거는 진짜 혁신이다 이런 평가를 개발자 받았어요. 입장에서들.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윈도우 앱스토어에도 많은 서비스가 많이 나왔고요. 빨리 나오게 됐겠죠. 이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유니버셜이 아까 유니버셜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강화되면서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일단 엑스박스라는 게임기가 있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게임기죠. 그렇죠. 그 게임기에도 이제 윈도우가 통합 지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코타나도 추가가 되었고,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홀로렌즈 개발자 에디션도 추가가 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기계들 앞으로 발매되는 모든 기계들에 윈도우를 대응시킬 준비가 돼 있는 플랫폼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터치하는 잉크, 윈도우즈의 잉크펜이라고 하는데. 그 태블릿에 쓰는 잉크펜 그것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생체 인식 기능이 윈도우즈 헬로라는 게 들어갔어요. 네, 그 얼굴 보면 인식해 주는 거예요. 그것 보면 뭐 지문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을 윈도우 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런 거를 개발자들이 손쉽게 쓸 수 있게 해놔서 다 열어놨다는 거죠. 그렇죠. 한두 줄만 써도 이걸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좋은 부분이네요.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편하면 결국에 소비자들이 편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잘 선택한 길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윈도우가 생각했던 그 로드맵이 굉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그동안 죽순 게 사실 상쇄되는 거죠. 윈도우 10으로 인해서. 그렇죠. 8은 이제 잊어버려도 될 정도로. 그건 안 돼. 잊어먹었잖아. 실제로. 잘못한 것은 혼이 나야지 계속.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윈도우를 어떻게 구입하냐. 이 라이센스 같은 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 우리가 알기로 이런 것도 있어요. 홈 에디션, 프로페셔널. 그게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얼티메이트 막 이런 게 있는데 세븐은 그렇게 3개만 있는 거죠? 아니 10은 아니요. 한 30개 있어요, 원래. 10도? 10은 이제 좀 줄어들었어요. 10은 쉽게 말해 뭐 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개인 사용자 대상으로만 좀 해보면 그럼 일단 홈 버전이 있습니다. 홈 에디션. 이거는 개인용 윈도우인데요. 집 가정에 쓰는 거. 대부분의 기능이 지원이 돼요. 그럼 그냥 이것만 써도 되는 거죠? 개인 사용자들은? 사실상 이것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이 윈도우 프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기업들이 주로 사용을 해요.
진짜 기업용은 뭐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라고 있긴 한데 네. 프로만 돼도 그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그렇죠. 거죠. 이게 이제 네. 예전에 프로페셔널 버전이나 얼티메이트라던 게 이런 게 이제 윈도우 프로로 들어가는 거고 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홈과 비교했을 때. 홈이랑 프로랑 비교를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홈은 램이 128기가, CPU가 1개까지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CPU를 2개 달았는데 하드웨어 지원을 그만큼밖에 안 해준다는 거죠. 네. CPU를 2개 달면 윈도우가 인식이 안 되니까 1개밖에 작동이 안 돼요. 네네네. 그런데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에는 네. 램이 2테라까지 되고요. 네, CPU도 2개나 달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엔터프라이즈는 3개까지 달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네네네. 이런 걸 하다 보면 뭔가 나 또 좋은 거 써야지 하고 제일 좋은 거 쓰려고 하고 네네. 이러잖아. 네. 제일 좋은 걸 쓰면 여러분이 설정할 게 너무 많아져서 어려워져요. 오히려 불편해지는군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쉬운 것도 간편하고 쓸 수 있는 거 다 많으니까 성능이 좋으니까 그런 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들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적당히 잘 정리를 해놓을 수만 있다면 네.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게 진짜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용자들한테 이런 선택지를 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그렇지. 난 그냥 당장 컴퓨터 키고 싶은데 뭘 골라야 될 게 많아. 근데 홈 에디션이라고 했더니 깔면 좀 뭐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허접해 보이잖아. 근데 그나마 지금 이걸 많이 정리를 한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 있던 거에 비해서. 예전에 진짜 한 30개 됐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N 줄어서. 붙어있는 것도 있고 그랬어. 근데 이제 넘버링을 안 하고 이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이렇게 OS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를 서비스한다 네. 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네. 그래서 저는 이 윈도우 새 버전을 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썼으니까 어릴 때부터 7이나 XP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네. 그거랑 8 이후의 윈도우는 아예 다른 OS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여야지 네. 좀 적응하기 쉬울 겁니다. 새로 적응할 때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기존 걸 상상하면 아까 네. 말했지 제어판으로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어판을 찾을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리고 실행 어디 있어 할 게 아니라 그냥 코타나를 키는 게 정상인 거야. 맥 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정리되는 마중에 이제 한 가지 얘기해드리자면 네. 윈도우 10부터는 그 사용자 계정이라는 개념이 되게 쉽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거를 일반적인 사용자분들도 썼으면 좋겠는 게 이걸 쓰면 뭐가 좋냐면 그 처음에 컴퓨터 켜질 때 만들어지는 건 무조건 관리자 계정이잖아요. 예. 관리자 계정이 이 컴퓨터의 실제 주인이 가져가고 그 밑에 이제 그 컴퓨터를 같이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정을 만들면 그 계정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관리자 계정에는 영향이 없어요. 맞아요. 이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아주 쉽게 말해서 유치원을 갔어. 선생님은 관리자고 그 밑에 계정들은 학생들이야. 애들이 아무리 막 엎지르고 막 해도 다 쏟아 부어도 선생님은 다 치울 수 있거든. 아 그래요? 이게 그 좋은 예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 친구 중에 이 동생이 있는데 네. 맨날 뭘 보는지 컴퓨터로 맨날 바이러스가 걸리는 애가 있었어요. 동영상 보러 다니나 보네. 맨날 무슨 영상을 보는지 네. 왜 영상을 보는 바이러스 걸리는지 모르겠어. 음. 근데 그럼 들어가면 가서 보면 형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렇지. 왜냐면 걔는 걔 입장에선 별로 하는 게 없는 거니까. 그래서 윈도우 10을 깔고 관리자하고 걔한테는 그냥 일반 사용자 계정을 주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반 사용자 계정을 밀어버리고 그냥 새로 계정을 준대요. 네. 그러면 컴퓨터가 다시 원래대로 깨끗하게 돌아오고 포맷한 것처럼. 네. 완전히 그 부분이 예전에 XP는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서로 네. 계정 간에 침범이 됐었어요. 윈도우 XP 같은 경우에는 그 계정 권한 자체가 아예 없었어. 권한. 근데 10부터는 그게 명확히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네. 그 제가 관리하는 컴퓨터 중에 한 대가 그 일반 뭐라고 해야 되지? 외부 그 손님들이 쓸 수 있는 컴퓨터가 한 대 있어요. 게스트용. 네, 게스트용. 근데 그 게스트용 안에서 또 진짜 게스트용을 줘버리면 네. 그 손님 계정 그럼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 뭐 프린터도 하고 이것저것 할 건 있는데 그치. 그런 것들을 못 하다 보니까 일반 사용자 계정을 줬더니 할 건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까 말했던 뭐 공인인증서를 설치한다던가 액티브엑스를 설치하려고 하면 제 암호를 물어봐요. 그래서 그걸로 통제를 좀 할 수가 있게 되면서 좀 뭐 하시려는 거죠? 막 이렇게. 네, 가정에 있으시는 집 안에서 컴퓨터 한 대를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이걸로 계정을 분할해서 쓰시면 굉장히 좀 컨트롤이 쉬워진다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폴더를 들어갈 때 아빠 폴더를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애가 프로그램을 지운다든지 그치. 새로운 걸 깐다든지 이런 거를 막는 거죠. 네, 통제가 쉬워집니다. 네. 어쨌든 저는 그거 뭐 하나 생활 꿀팁.
근데 뭐 윈도우 10은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에서도 깔지 말라고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윈도우 10부터 네. IE 11 그리고 엣지가 들어갔어요. 그렇지. 같이 들어갔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IE 이제 10 버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액티브엑스를 보면요. 네. 그 안에 IE 몇 버전이라는 그 리스트를 갖고 있거든. 네네네. 대부분. 네. 그러니까 걔네가 11은 없는데? 라고 하고 실행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UAC라는 것 때문에 계속 네. 막히는 거야. 그렇지. 뭐만 하려고 하면 창이 계속 뜨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윈도우 10 업데이트 하지 마라 지금. 근데 사실 윈도우즈 입장에서는 그 법무부가 쓰고 있는 게 너무 허접하기 때문에 막는 그렇죠.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뭐 요즘은 이제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윈도우 10로 안 옮기신 분들은 네. 좀 옮겨셔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뭐 윈도우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봤는데 뭐 저는 재미는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33.1과 98 시절을 얘기하지 않아서 통상스럽네요. 옛날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 윈도우는 아까 말했듯이 새로운 윈도우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 잊어버리세요. 사실 7과 XP도 길게 얘기 안 하셨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윈도우는 윈도우는 왜 이렇게 길게 한 거야? 팔은 그놈은 망했어. 불쌍하잖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같은 여기서라도 해줘야지. 레스트 인 피스. 네, 진짜 네. 고인을 불러온 느낌이네요. 네. 네. 뭐 더 정리하실 거 있으세요, 윈도우? 뭐 없어요. 다 말한 것 같아. 왜냐면 이미 다 털어냈어 윈도우에 대한 것. 윈도우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생활로서 체득한 경험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맞아요. 노하우.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10으로 넘어가는 게 불편하신 분들이 좀 계실 수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걸로 쭉 갈 것 같아서 이제 빨리 하루라도 빨리 10으로 다 넘어가시고 10에 새로 적응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윈도우 10에 적응해 가는 중입니다. 이 윈도우 10 때문에 맥OS 점유율이 올라가는데요. 7에서 윈도우 적응 못하겠으니까 이왕 새 거 쓸 거면 다른 거 써보자. 이로 훌륭한 넘어가신 분도 방법이야. 많아요. 네. 그러면 웰컴. 일로 넘어가십시오. 2부로.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로 넘어오세요.